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뿐만 아니라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3대 진단비를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비에서 대부분의 병력에 대한 병원 치료비는 다 나와요. 진단비만 못 받는 것 뿐이지 보험금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못해서 실비만 가입하려고 하는데 진단비 지금 꼭 넣어야 되는 건가요? 며칠 전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화가 나는 게, 이 질문이 어떤 의미냐면 설계사는 단독 실비만 가입시켜주기는 싫다는 거예요. 저번 진단비 관련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고 블로그를 운영하기 한참 전에도 많은 의뢰자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으면 진단비, 수술비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단독 실비 하나만 가입하세요. 단독 실비 하나만.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하지만 30세 기준으로 만원 정도 하는데 이 단독 만원짜리 단독 실비 하나만 가입해도요 대부분의 병력에 대한 병원 치료비는 다 나옵니다. 단 출산 관련이나 미용 목적의 치료 이런 극소수 몇 가지 빼고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 큰 질병부터 사소한 감기까지 대부분의 병력에 대한 병원 치료비는 실비 하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실비를 제외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이 특약들을 넣지 않았다고 해서 보장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제게 의뢰해 주신 분들과 이야기를 쭉 하다가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만원짜리 실비에서 대부분의 병력에 대한 병원 치료비가 나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병원비 부담을 줄이려고 실비를 가입하는데 실비에서 대부분의 병력에 대한 병원 치료비가 나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계약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설계사들 때문이에요. 설계사들 때문에. 설계사들은 실비를 제외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이 특약들을 넣지 않으면 보장이 안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외에도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3대 진단비를 가입하지 않으면 보장이 안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기 때문이에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뿐만 아니라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3대 진단비를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비에서 대부분의 병력에 대한 병원 치료비는 다 나와요. 진단비만 못 받는 것 뿐이지 보험금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계사들은 실비를 제외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이 특약에 매달리는 이유가 설계사의 수당 때문이에요. 실비는 설계사의 수당이 거의 안 나옵니다. 만원짜리 실비 하나 팔면 1년 동안 수당 만원 나와요. 만원. 그런데 이마저도 12달로 나눠서 지급되기 때문에 한 달에 설계사에게 나오는 수당이 고작 700원, 800원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수당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설계사의 수당은 실비를 제외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이 특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설계사들이 맨날 진단비는 무조건 5천만원 이상 뭐 넉넉히 1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병원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러다가 빚더미 앉아요. 신용불량자 됩니다. 집안 풍비박산 납니다. 길거리에 나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약자의 귀에 대고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러다가 계약자가 경제적인 여유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단독 실비 하나만 가입하겠다고 하면 다른 설계사 알아보세요. 잠수 타고 연락 쌩 까고 무시하고 가입 안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왜? 돈이 안 되니까. 맨 처음에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못해서 실비만 가입하려고 하는데 진단비 지금 꼭 넣어야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돈이 되는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 이 특약들은 어떻게 해서든 꼭 넣으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실비는 돈이 안 되니까 실비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입조차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약자가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음에도 설계사의 공포 마케팅에 등 떠밀려서 진단비 5천만원씩 1억씩 넣고 이담보 저담보 다 때려놓고 하다 보면 보험료 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그러다 계약 유지가 어려워지고 결국 이 계약은
해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계사들은 계약자가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서 얼마나 잘 유지할지는 관심이 1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다고요. 피 보는 건 고스란히 계약자라고요. 계약자. 이러니까 오래 유지해서 보장받아야 될 이 보험을 1년 또는 2년 내 그 몇 년을 못 버티고 해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개새끼야!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종합보험에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이 특약들을 다 넣어서 가입하면 더 좋겠지. 그런데 이 보험료는 누가 내냐고요? 설계사가 냅니까? 보험회사가 내줘요? 보험료는 계약자가 내는 거예요. 계약자가. 계약자가 경제적인 여유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단독 실비만 가입하겠다고 하면 단독 실비만 가입시켜주면 되지. 왜 이걸 안 받으려 하냐고. 이 계약을 어떻게 잘 가입시킬까? 이 고민을 해야 될 설계사들이 이 계약에 대한 수당은 얼마일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될 보험회사가 오히려 진단비, 수술비는 많이 넣어야 된다고 세뇌 교육하기 바쁘고 이번 달 계약은 얼마나 할 거냐? 50만 원은 해야지, 100만 원은 해야지, 사람은 얼마나 만날 거냐? 재촉하기 바쁘고 그러다 만에 하나 단독 실비 하나 가입해오면 보험 왜 하냐? 이래서 돈 언제 벌래? 겨우 이거 하나 가입시킨 거냐? 이런 식으로 안이 꼽게 보지. 왜? 설계사들이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이 특약들을 가입시켜오면 보험회사도 수당 나오고 팀을 관리하는 관리자들도 관리수당이 나오니까. 하지만 실비는 수당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나 관리자 입장에서나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러한 구조 자체가 여러분들이 눈탱이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여러분 경제 상황이 어찌됐건 간에 어거지 계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이건 지점마다 다르다. 우린 아니다. 라고 반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수년간 여러 지점에 있어 보면서 느꼈던 건 다 거기서 거기야. 독인 객인이에요. 답도 없고 배울 점도 없고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받아온 계약이 오히려 안 좋게 보는 이런 회사들 때문에 2017년 연말 뒤도 안 보고 박차고 나오게 된 이유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혼자 밑바닥에서 악착같이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기도 하죠. 뭐 자세한 이유는 머지않아 따로 영상을 올릴 생각인데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어두운 민낯들이라는 거예요. 민낯들. 그래서 결론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실비와 함께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이 특약들을 다 넣어서 종합보험으로 보험료가 부담 안 되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만큼만 해서 가입하고 이마저도 여유가 없으면 고민할 필요 없이 단독 실비 하나만 가입하세요. 단독 실비 하나만. 보장받으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거지 해지하려고 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 이상 공포 마케팅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경제 상황에 맞춰서 보험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독 실비는 설계사들이 잘 안 받아주더라는 거. 왜? 돈이 안 되니까. 설계사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단독 실비 안 받아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받아드릴 테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가셔서 낼 수 있는 보험료만큼만 가입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